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10년이 넘도록 최첨단 시각 효과와 정교한 기술을 이용해 만화의 세계를 대형 영화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마블 영화를 만드는 것은 배우들과 카메라 뒤에 있는 VFX 제작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마블 영화의 시각 효과 제작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세 번째 이야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이맥스 카메라를 채택한 마블의 최초 영화였는데, 이 카메라는 현재 전설적인 전투신 등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한 번의 대담한 점프를 위해 밧줄이 부착된 스턴트가 주인공 바로 뒤에서 뛰어올라 이 샷을 포착했습니다. 또 한 번의 촬영으로 실제 트럭을 뒤집었는데, 캡틴이 크로스본과 맞닥뜨려 창문에서 떨어진 다음 트럭 위로 떨어지는 순서는 많은 계획이 필요했고, 스턴트 코디네이터인 샘 하그레이브는 때때로 캡틴을 위해 2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성사시킨 것은 기존 건물 차양막과 선적구두 건설과 관련이 있는데, 차양막을 바로 직각으로 쌓아야 했고 패드도 모두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각적으로 MCU를 한 단계 끌어올렸는데, 복잡한 우주의 표현은 강렬한 CG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영화 장면을 위해서 365개의 시각 효과 촬영을 했는데, 자연스레 닥터 스트레인지가 포탈을 지나 다른 차원으로 걸어갈 때처럼 세트장에 녹색 스크린과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촬영장에서 그는 정말로 빛을 발하는 거대한 훌라후프처럼 보이는 속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등장인물들이 공중을 떠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정교한 와이어 작업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트레인지가 그의 멋진 아스트랄 폼을 잡으면 시각효과 팀은 모든 것을 뒤에 손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쉽게 투명한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스콧 데릭슨 감독의 말에 따르면 스트레인지의 운명적인 자동차 사고 한 장면을 위해 9대의 진짜 람보르기니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속편의 우주 공간은 블루 스크린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미묘한 터치 중 하나는 오프닝 플래시백을 위해 커트 러셀에게 행해진 디에이징이었습니다. 그를 젊어 보이게 하기 위해 화장을 좀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CG였습니다. 한 젊은 배우가 30살의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촬영장에서 러셀의 역할이었습니다. 시각효과 아티스트들은 나중에 표준 피부를 나이든 배우에게 이식하는 CG 작업을 했습니다. 베이비 그루트 같은 CG 캐릭터와 함께 연기하는 방법은 주어진 장면에서 어떻게 눈을 마주쳐야 하는지를 출연진들에게 더 잘 알려준 베이비 그루트 인형과 함께 했습니다. 배우 브래들리 쿠퍼와 빈 디젤이 음영 부스에서 로켓과 베이비 그루트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도 기록되어 등장인물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블랙팬더에서는 유도부터 주짓수에 이르는 다양한 격투 스타일에 대한 출연진의 혹독한 훈련이 영화 곳곳에 있습니다. 배우 마이클은 약 3,000개의 추적 포인트들이 덮여 있는데, 각각의 것들은 접착제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신체 접촉과 물튀김이 수반되는 싸움 장면이라는 점에서 메이크업 팀은 워리어 시퀀스 중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블랙팬더는 전 세계적으로 촬영되었고, 와칸다 장면이 애틀랜타 스테이지에서 촬영된 반면 거리를 추격하는 장면은 한국의 부산에서 실제로 촬영했습니다. 영화 제작자 레이첼 모리스는 와칸다를 시각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하기를 원했는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조명이었습니다. 와칸다 장면의 경우 모리스는 따뜻한 오후빛에 의존하고 어떤 그림자도 없기 위해 추가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약 2,900개의 시각효과 작업과 촬영을 했습니다. 타노스는 모션 캡처에서 보는 것처럼 경이로운 인물로 40분 이상의 스크린 시간을 가진 CG 캐릭터를 되살리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때때로 배우 조시 브롤리는 타노스의 머리 위에 타노스의 머리를 올려놓고 배우들의 시각 라인을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롤리는 모션 캡처 정장을 입고 얼굴에 추적 포인트를 남겼으며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착용해 미묘한 매너리즘을 모두 익혔습니다. 앤트맨 속편에서 스콧 랭은 와스프로 알려진 호프 반 다인과 함께 싸웠는데, 그녀는 식당 싸움에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턴트 팀은 그것을 위해 4에서 5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고, 에반젤린 릴리는 그들과 함께 여배우의 동작에 맞게 캐릭터의 동작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릴리는 자신의 격투 스타일에 S곡선을 많이 추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이언트맨은 CG로 만들어졌는데 그가 물에 빠져 쓰러지는 부분은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어 구경꾼들에게 튀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양자 용역이 있는데 이 미세한 세상을 만들 때 시각효과팀은 확실히 환각적인 느낌을 주도록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세상을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거대한 세포 촬영에 크게 의존했고 렌즈 플레어와 같은 장치들은 에너지 넘치는 비주얼을 더했습니다. 오스카상 수상자인 브리 라스는 영웅을 연기하기 위해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라스는 캡틴 마블 촬영을 시작하기 전까지 9개월 동안 연예인 트레이너 제이슨 월시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1시간이 끝날 때쯤 그녀는 지프를 밀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서 샷을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캡틴 마블을 날게 하기 위해 때때로 그들은 와이어를 사용했고 또는 튜닝 포크 리그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편집될 파란색 정장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작동되었습니다. 캡틴 마블은 또한 MCU의 가장 설득력 있는 디에이징 작업 중 일부를 지금까지 선보였는데 시각효과팀은 사뮤얼 잭슨을 1990년대와 비슷하게 만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닉 퓨리는 스크린 타임이 많은데 최소 800개의 디에이징 사진이 있었으며 아티스트들은 거의 30년 기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잭슨은 촬영 중 가발을 쓰고 얼굴에 추척점을 찍었고 그들은 배우의 피부결을 바꾸면서 얼굴 모양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들은 1990년대 잭슨의 많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르의 최신 상황을 연기하기 위해 몸무게가 60에서 70파운드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디슈트와 함께 볼을 부풀린 마우스피스를 입었습니다. 시각효과 팀이 약간의 작업을 하는 동안 마블 엔터테인먼트 시각효과 프로듀서 젠은 실제 슈트로 촬영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촬영을 위해 여러분은 모든 배우들이 실제로 그들의 나노테크 슈트를 제작해 세트장에서 입지 않았는데 시각적 CG 효과를 이용해 슈트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확장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영화의 마지막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유명한 많은 등장인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배우가 동시에 촬영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여 MCU의 여성 영웅들이 함께 서 있어야 하는 장면을 찍을 때의 톰 홀랜드는 그날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피터 파커가 캡틴 마블에게 인피니티 건틀렛을 건네주어야 하기 때문에 브리 라슨과 교류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다른 배우가 그를 대신했고 홀랜드는 나중에 그 장면에 추가되었습니다. VFX로 처리되는 시각효과 작업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마블의 영화 제작과 AR, VR, 인공지능 영역까지 확장되어 사용될 것이며 기술적인 진보를 계속 이루어나가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선사할 것입니다. I humbly present the Jericho.